한때 카페 창업은 가장 쉬운 창업처럼 보였습니다. 커피 머신 하나, 예쁜 인테리어, 좋은 위치.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작한 분들 중 잘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감성 카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손님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에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거리마다 카페가 생겼습니다. 골목마다 커피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편의점마다 원두 커피 기계가 들어섰습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프리미엄 카페들도 계속 신규 매장을 열었습니다. 개인 감성 카페도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블록 안에 카페가 몇 개씩 붙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릅니다. 카페를 열고 12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번화가의 1층 상가에 쉽게 들어서는 것이 카페인데 그 카페들이 빠르게 교체됩니다. 6개월 전에 감성 카페였던 자리가 지금은 다른 카페가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카페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카페 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미 카페를 운영 중인 분들, 그리고 이 변화가 자영업 전체에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카페 시장이 어떻게 전성기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커피 잔 수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커피 사랑이 남다릅니다. 이 수요가 카페 산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스타벅스가 1999년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을 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커피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팔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앉을 수 있는 공간,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 공간 경험의 값을 매긴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퍼지면서 카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카페? 간단하게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분위기와 경험을 함께 파는 곳. 이 개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카페 창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SNS 문화가 카페 열풍을 가속화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카페, 특별한 메뉴, 독특한 공간.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 카페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이 성공 사례들이 더 많은 카페 창업을 부추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차렸을까요? 5가지 이유가 맞물렸습니다. 첫째, 진입장벽이 낮아 보였습니다. 카페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몇 주 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방이 크게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커피 수요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직장인들의 하루 커피 소비량이 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 공급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셋째, 예쁜 인테리어가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SNS에서 예쁜 카페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인테리어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감성적인 공간만 만들면 손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본사가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같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성공 사례를 내세우며 가맹점 모집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니 처음 창업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설득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은퇴자와 청년 창업자가 몰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분들에게 카페는 현실적인 창업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팔면서 내 공간을 운영한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취업 대신 카페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카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8가지 변화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손님은 늘지 않았는데 카페만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 공급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전국 카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카페가 보입니다. 주택가에도, 오피스 밀집 지역에도, 대학가에도 카페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수요가 늘지 않는데 공급만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두 번째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폭증입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메머드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에서 2,500원을 받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전국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이 브랜드들이 기존 카페들의 가격 경쟁력을 흔들었습니다. 3,000원, 4,000원을 받던 카페들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두, 우유, 인건비 상승입니다. 글로벌 원두 가격이 올랐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재료비가 올랐습니다. 우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받는 돈은 줄어드는 압박을 받는데 나가는 비용은 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료 부담입니다. 카페를 열기 좋은 위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자리는 임대료가 높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나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다 빼면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달 커피와 테이크아웃 경쟁입니다. 배달 앱으로 커피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카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편의점의 컵커피, 이디야 같은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들도 경쟁자입니다. 카페를 찾아오게 만드는 이유가 예전보다 더 명확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비자 충성도의 하락입니다. 카페가 너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한 카페에 충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카페 저 카페를 옮겨 다니는 것이 쉽습니다. 단골 개념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메가커피, 내일 컴포즈, 모레 스타벅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SNS 유행의 짧은 수명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는 카페는 빠르게 뜨지만 그 화제가 빠르게 식습니다. 줄 서서 가던 카페가 몇 달 후에 손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제성으로 성공한 카페들이 그 화제가 끝났을 때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덟 번째는 개인 카페의 재방문율 문제입니다. 손님이 한번 왔다가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근처에 비슷한 카페가 많으면 굳이 이 카페를 다시 찾아올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지만 개인 카페는 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벅스도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커피 시장은 브랜드 싸움이 아니라 가격과 경험의 싸움입니다. 스타벅스는 오랫동안 프리미엄 커피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잔에 6,000원, 7,000원을 내더라도 스타벅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 충성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커피의 가격 압박이 커졌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짜리가 있는데 왜 6,000원을 내야 하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커피의 맛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4배 가격 차이를 정당화하느냐는 소비자들의 계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지출을 줄이려는 심리가 커피 소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편의점 커피가 강력한 경쟁자가 됐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 편의점들의 커피 기계에서 나오는 원두 커피가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1,500원짜리 편의점 아메리카노가 괜찮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굳이 카페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프리미엄 특수 카페들도 스타벅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파는 개인 카페들이 스타벅스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마니아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프리미엄과 대중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끼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가성비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커피 한 잔의 가성비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개인 카페가 가장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예쁜 카페보다 무서운 것은 매일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카페 창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에 집중합니다. 예쁜 공간을 만들면 손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에 쓰는 수천만 원이 창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초기부터 자금 압박이 생깁니다. 카페의 객단가가 낮습니다. 커피 한 잔이 3,000원에서 5,000원. 하루에 손님 100명이 와도 매출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커피 한 잔의 마진이 생각보다 얇습니다. 노동시간이 깁니다. 카페는 오픈 준비부터 마감 청소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운영하면 더 심합니다. 쉬는 날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동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부담입니다. 혼자 운영하기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나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단골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처에 카페가 많으면 소비자들이 이 카페 저 카페를 돌아다닙니다. 이 카페만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오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유행이 지나면 매출이 급감합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어 한때 줄을 섰던 카페가 화제가 식으면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행에 의존한 매출은 유행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카페만의 문제일까요? 카페는 대한민국 자영업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종입니다. 카페 시장의 위기는 카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전반이 겪고 있는 과잉 경쟁, 소비 침체, 비용 증가의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업종이 카페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사람이 몰리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마진이 줄어들고 비용이 오르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이클이 카페 시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킨집,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다른 자영업 업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카페의 위기가 자영업 전체의 경고등인 이유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카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입지가 필요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특정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오피스 밀집 지역이거나 대학교 인근, 배우 수요가 확실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은 고정비로 시작해야 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합리적인 초기 비용이 생존력을 높입니다. 임대료가 낮은 위치를 찾거나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 고정비가 낮으면 힘든 시기를 버티기 쉽습니다. 다시 올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카페에서만 마실 수 있는 메뉴, 이 공간만의 특별한 분위기, 단골을 알아보고 챙기는 서비스, 손님이 다시 찾아올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메뉴가 경쟁력이 됩니다. 어디서나 파는 아메리카노로는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이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 계절마다 바뀌는 특별한 음료, 이것들이 방문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온라인 홍보력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지도, 리뷰, 이것들을 통해 카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카페가 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창업 비용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이자 부담, 회수 압박이 생깁니다. 작게 시작해서 검증하고 키우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 수요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커피가 필요하고 친구를 만나는 공간이 필요하고 잠깐 쉬어가는 곳이 필요합니다. 카페라는 업종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카페를 열어도 성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블록마다 카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두값, 우유값, 인건비, 임대료, 이것들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카페가 아니라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예쁜 인테리어, 좋은 커피 머신, 좋은 위치면 된다는 착각, 카페 창업이 쉽다는 착각, 화제가 되면 손님이 계속 올 것이라는 착각, 이런 착각들이 무너지면서 카페 시장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카페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이 현실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